해마다 사상 최대 순이익을 경신해왔던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이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전히 대출이자 장사는 잘 되고 있지만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 늘어나는 대손 충당금이 부담입니다. 경제부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김 기자, 지금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이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 KB와 신한, 하나 그리고 우리금융 이렇게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 예상치는요. 4조 6,161억 원 수준에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한 1.2% 낮아진 수치입니다. 사실 지난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7% 가까이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것과 비교하면 이번에 감소세의 전환은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번 1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 KB와 그리고 신한의 역성장입니다. KB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.8% 그리고 신한은 5.4% 순이익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곳 같은 경우에는 리딩뱅크 자리, 즉 1등 자리를 놓고 워낙 엎치락 뒤치락했던 이 곳들이어서 이 두 곳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금융지주의 실적 파티가 끝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1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익이 줄어든 것도 이자 마진 때문이 아니라 좀 대손 충당금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로 인해서 이 대손 충당금 적립을 좀 확대했던 것이 1분기 순이익 감소의 어떤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을 좀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이 금리 인상기에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잖아요. 예. 이 금융지주 계열사들이 갖고 있던 채권 등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된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실제로 좀 실적 컨센서스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.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자 이익과 그리고 또 비이자 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난 모습이지만 이 충당금 적립을 2배 이상 늘리면서 좀 순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.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자 이익은 늘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채권의 운용 수익률이 좀 저하됐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비이자 이익이 일부 감소했고 또 여기에다가 충당금 적립은 또 늘리면서 순이익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경기 안 좋아지고 부실 위험이 크다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지금 더 쌓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사실 금융지주사 실적이 결국은 주력 계열사인 은행 실적인데 오히려 은행들은 이익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나오죠. 네, 맞습니다. 이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 예상치는 사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따로 없습니다. 네. 대신에 이 순이자 마진 님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1분기 순이자 마진 은행권의 님을 좀 살펴보면 적게는 은행별로 6, 7bp에서 많게는 25bp까지 좀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님이라는 거는 전체 은행권 운용 자산에서 순이자 수익이 얼마나 차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. 그래서 님이 올랐다라는 거는 순이자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일부 좀 늘어났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역대급 실적을 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이 수익성 지표는 더 좋아진 건데 그 이유는 뭡니까? 일단 주된 원인은 예대 금리 차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대 금리 차에서 비롯된 이자 이익이 은행권 전체 수익의 한 90%가량을 좀 차지하거든요. 이 지난 1년 동안의 은행권 예대 금리 차 추이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. 이 보기에는 앵커가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?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지난해 1분기와 그리고 올해 1분기를 봤을 때 계속 추세적으로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최근 1년 사이에 이 은행권들이 이 마진으로 떼어간 폭이 크게 좀 늘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. 사실 근데 연초 이후로 은행들이 금리 계속 낮추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봤지만 예대금리 차는 더 확대되는 모습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금리 인하분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이 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은행권이 금리 인하 계획안을 내놨는데 사실 이 대출금리, 이 재산정 주기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되거든요. 예. 이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아직까지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진 차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때문에 1분기 이 수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앞으로인데 2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까? 이제 전망은 어떻습니까?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은행권에서 발표했던 이 대출 금리 인하 계획안이 이제 하나둘씩 차주들에게 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예대 금리 차가 좀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이것 때문에 올해 은행권의 연간 림이 한 4에서 5bp 정도 떨어질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는데요. 이 현재 은행권 수익자 림 추이를 보면 이 지난해 4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이미 이제 정점이 꺾였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여기에 이르면 5월 말에 이제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금 상품 비교 서비스도 잇따라 좀 나올 예정인데요.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움직임들 또 그리고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으로 옮겨가는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은행들로서는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좀 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예. 이게 순이자 마진이 꺾이더라도 사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실적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? 사실상 은행 실적이 곧 금융지주의 실적입니다. 네. 이 4대 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거의 80%에 달하거든요. 때문에 올해 금융지주의 실적 둔화는 은행권의 실적 둔화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2분기부터 좀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예, 그래서인지 뭐 은행주들 주가는 벌써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일부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크게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. 이 4대 금융지주 주가를 보면 사실 1월 말 2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냈는데 주총 이후에 좀 배당 확대라는 이 주가 상승 재료가 이미 소진이 됐고 여기에 이제 실적 둔화 우려가 좀 크게 불거지면서 선제적으로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러한 어떤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올해 말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